안대희 총리 후보자 지명 후 혹평을 쏟아내며 사퇴를 주장했던 박지원 의원. 청문회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그는 이번 총리 낙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편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으로 내부 홍역을 치른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론조사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 등 6.4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의 판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라보는 지방선거 승리의 기준은 무엇인지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한다. 네,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새까맣게 글렀죠. 아니, 기분이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선거운동 하다 보면은 시장에서 예. 빵도 주고 떡도 주고 특히 음료수를 많이 주니까 네. 펴달라고 다 먹어야죠. 아, 저는 제가 여쭤본 거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 때문에 기분이 좋으신 거 아닌가? 물론 제가 첫날부터 예. 5번 예.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물러가야 한다라고 예. 했지만은 사실 저하고는 악연이 없어요. 뭐 구속까지 시켰는데 악연이 아니요. 특검에서 했지 없어요. 예. 네. 중수부장이 한 건 아니고 예. 저하고는 상당히 좋은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참 물러가는 걸 보고 예. 역시 국민검사 안대희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얼마나 멋있어요. 사실 다른 분 같으면은 질질 끈다가 더 당하고 대통령께 누가 될 건데 아, 그렇게 빨리 물러가는 걸 보면은 강직한 청렴한 그런 이미지의 국민검사 대법관으로 국민 속에 기억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다음 총리 후보가 정치인들로 좁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치인이라고 해서 이 먼지털이식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 발표하고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기 전에 네. 이미 안대희 총리 지명을 통보하고 네. 출국하셨어요. 그래서 삼청동에서 준비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차기 총리로 정치인 중에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서울대학교 총장 등 상당히 관리형 총리를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학계에서? 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인 출신이 아닐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아닙니다. 아, 학계 쪽에서 뭐 말이 있어요?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그래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뭐 누가 후보가 되면은 민주당은 또 반대. 뭐 반대 사퇴 얘기를 그건 제가 민주당이 아니죠. 새정치민주연합. 네. 네. 제가 이 판에서도 네. 한 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만은 과거 네.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네. 총리감으로 72명을 검증했는데 한 분이 네. 기본적으로 통과가 되더라고요. 네. 그 시대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조금 국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소통을 해서 이러한 흠결이 있다. 미리 그렇죠. 미리 알려줍니다. 그런 걸 좀 해야지 예.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인사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심기검증해가지고 네. 무조건 내놓으니까 이런 불행한 결과가 온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소통을 좀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추천해달라 이러면은 응할 용의가 있고 뭐 같이 그건 검증할 자. 저희한테 추천해달라 네. 이런 말씀이야 있겠어요만은 지금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의 저축 수단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네. 땅을 조금 사고 또 유학을 가서 애들을 또 본인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 시대의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산물을 지금 갑자기 투명한 예. 인사청문회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아무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인물을 검증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해서 야당과 소통하면은 저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러한 협력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영원히 임기 말까지 총리 지명 못할 수도 있다. 아, 진짜 뭐 그런 생각 그럴 있습니다. 수도 있어요. 예. 박 의원님께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5적을 지명하셨어요. 예, 그 중에 지금 3분이 나가고 2명이 남았는데 2분도 지금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남은 분이 김기춘 실장하고 실장과 이제 기관형 KBS KBS 사장이죠. 근데 이제 김기춘 실장마저 사퇴를 하면 이 국정 운영에 정말 차질이 빚어지는데 너무하다 싶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취임해서 처음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었나요? 없었어도 잘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7번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책임지고 나간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헌정 중단을 시켜서는 안 되죠. 대통령께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그러면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가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대통령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럼 지금도 도마뱀도 몸통을 지키기 위해서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지혜가 있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게 무슨 물러가야죠. 그럼 지금도 뭐 의원님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본 입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하루 빨리 나가야 된다. 물러가야죠. 그게 그리고 또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겠고. 그럼요. KBS 사장 물러가야죠. 어떻게 자꾸 있겠다고 다 물러가면은 정치는 누가 합니까? 손은 누가 손은 키울 사람이 있어요. 또 있습니까? 아, 그럼요. KBS 내부에도 훌륭한 분들이 있고. 아니, 많이 있죠. 예. 예.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반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아직 많이 남아있죠. 국가가 불행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4.16 세월호 이전에 대통령과 세월호 이후의 대통령은 달라져야 국가 개조가 됩니다. 지금 뭐 좀 달라지는 것 같은 분위기는 좀 느껴지는데 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맨날 야당이 사퇴 얘기만 하니까 슈퍼갑 야당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일을 못한다 이런 비난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렇게 검증한 건 누구예요? 왜 핑계를 댑니까? 네. 그분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죠. 그런다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잘했다. 네. 이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얼마나 고개 숙이고 삽니까? 저도요.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도 하고 네. 선거운동 하지만은 저희들이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네. 어떻게 광주는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네, 어제 갔다 왔습니다. 어제요? 네. 그럼 가서 내려가서 뭐 하셨습니까? 10시간 동안 있으면서 6번의 유세와 광주시장, 재래시장 누비고 다니면서 제가 가장 전략 공천을 한 두 대표를 비판했지만은 네. 이제 그 두 대표가 두세 번 광주에 와서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잘못됐다고 했고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도와달라. 그래서 그 전략 공천한 윤장현 후보가 이길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아는 박지원 의원의 그 스타일하고는 좀 다른데 무슨 이 뭔가 오고 간 게 있나요? 그 김한길 안철수 대표하고 이거 좀 잘 되면 내가 다음에 뭐 해줄게. 아니 원래 박지원 의원의 스타일이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지 이게 무슨 아니죠. 아니 뭐 마리아 선당 후사 좋은 말로 이렇게 만드셨고 아니지만 저는 두 대표가 잘못한 것은 강하게 비판했지만은 또 그분들이 사과하고 광주 시민들을 설득했다고 하면은
선당후사를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배운 그런 정치 자세이기 때문에 제 소견보다는 그러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했다고 하면은 선당후사하는 그럼 것이 이제는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상당 부분이 박지원 의원 공이고 떨어져도 뭐 나는 끝에 가서 살짝 뭐 그랬으니까 뭐 책임질 거 없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네. 윤 후보가 그 박혜자 네. 최고위원의 말에 의하면은 광주 전통시장 중 양동시장이 제일 커요. 그런데 윤 후보가 양동시장을 찾았을 때 그 상인들이 싸늘했는데 어제 저하고 찾아가서 네. 제가 그냥 TV에 나오는 박지원입니다. 쇼판에 나오는 후보와 박지원인가 그랬어요. 예, 윤장현 후보와 함께 왔습니다. 굉장히 환영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악수해 보면 알거든요. 네.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악수해 보니까 아직도 20-30%의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남은 며칠 동안 그게 돌까요? 그렇게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네. 거부 반응이 있지만은 네. 이게 이제 고개를 넘었다. 그래서 저는 승리를 확신하고 광주 시민들도 윤장현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그래서 오는 6월 2일 다시 한번 광주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확신하시는데 떨어지면 스타일 많이 최선을 구겨주시고. 다해야죠. 아니 떨어져도 별 책임은 없어요. 뒤에 그렇지는 않죠. 이기면 이제 와 아니요, 박지원 아니요. 때문에 됐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기면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전략 공천한 것을 잘못했지만 그 석고대제의 심정으로 몇 차례 찾아가서 그런데도 잘 안 사과한 거. 되는데 박지원이 가가지고 뒤집었다 이제 한마디 이제 걸치시려고 하는 꼭 거지. 그렇게 생각해 아니, 뭘 주시면 그걸 굉장히 그걸 고맙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승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아, 그러니까 글쎄.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몇 군데에서 이겨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정도로 점쟁이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선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고 열심히 해야 이기지. 제가 지금 현재 어디 이겨서 우리가 몇 개의 시도지사를 이긴다 하면은 집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이제 당 이제 내부 문제로 이제 또 시끄러울 수도 시끄러워지죠. 예, 시끄러울 수도 있을 당연히 텐데 시끄럽죠. 예, 시끄러울 수도 있을 텐데 서울, 경기 뭐 몇 군데 이렇게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고 광주도 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럼 다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6.4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은 네. 730이 또 지금 중요하잖아요. 7월 30일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게 더 중요하죠. 이번 19대 국회는 무소속이 없는 국회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157석이거든요. 네. 그런데 경기도만 하더라도 5석, 서울 6석. 그렇죠. 뭐 호남이나 영남은 재탈 박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만약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5-6석 이긴다고 하면은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도 그렇죠, 깨질 수 있지만은 또 너댓 석만 우리가 이겨도 아주 불안한 그렇죠. 새정치 민주연합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말하자면 광주도 이기고 서울, 뭐 경기, 인천 뭐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긴다 그러면은 선거가 끝난 뒤에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거기까지 얘기하면은 제가 너무 오만한 자세로 국민들이 보니까 예.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건 지금 아니 당 대표, 박지원 당대표. 예. 네. 그건 아직 모르죠. 대통령이야 이제 뭐 다음에 하시더라도. 뭐 대통령은 왜 안 물어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디딤돌로 당 대표도 그런데 되게 보면은 당 대표 나가면은 대통령 후보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봐야죠. 전들 왜 꿈이 없겠습니까? 글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